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며칠째 연속으로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 아픈 상황인데요. 네, 토큰 게이저가 최근 비트코인 약세에는 비트파이넥스발 하방 압력 탓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토큰 게이저가 이제 최근 비트코인 약세는 미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에서 시작된 하방 압력 심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토큰 게이저는 거래량 기준 3대 미국계 암호화폐 거래소의 UTC 기준 14일 오전 9시에서 10시, 15시에서 16시, 23시에서 24시 3시간대의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이 비트파이넥스의 순매도 주문량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게 이렇게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반면 비트스탬프 및 코인베이스에서는 매도 주문량이 우세했지만 매수 주문량을 약간 앞선 수준이었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락이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유명 트레이더는 비트코인이 1만 달러 이하의 조정을 볼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6월 27일 이후 비트코인은 거의 14,000달러에서 현재 13,733달러로 하락을 하면서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네,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약 200%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서 세계 시장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는 자산 중 하나라고 하면서 기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인기 트레이더인 조시 라거가 비트코인이 10,000달러 중반의 지역을 넘어서 회복하지 못할 경우 9,000달러로의 하락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게 된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네, 조시 라거는 희망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이 1,900달러 이상 유지되기를 정말로 원한다면서 1,577달러 이하라면 단기적으로 추세 변화를 예고할 것이고 나는 다음 타겟으로 9,000달러의 낮은 가격을 보고 있을 것이다. 끝으로 내 소견은 여전히 상승장이라고 생각을 한다. 단지 조정일 뿐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정말 1만 달러 이하로 조정이 오는 그날이 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비트코인 분석가들의 트윗이 비트코인 약세를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 이제 비트코인은 계속 좋지 않았죠. 5자릿수, 즉 10,000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상대적인 승리를 볼 수 있지만, 네,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이제 방금 전 400달러 정도를 하락을 했고 1,06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앞서 말했던 이제 조시 라거가 또 한 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비트코인이 일봉 마감 시간을 전후해서 퍼올리거나 덤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 덤프가 비트코인의 일간 주간 약세 마감을 설정했다라고 덧붙였는데, 네, 다음 분석가인 블리딩 크립토는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면서 비트코인이 일종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 한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될지 모른다. 9,200달러가 비트코인에 대한 잠재적 지원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비트코인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11,200달러 수준에서 죽기 살기로 지지를 받았으나 하락으로 하락했다고 전망을 했는데, 네, 분석가는 당분간 삼각 수렴을 거쳐 8월이나 9월에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고 전망했으면서 만약 비트코인이 떨어진다면 8,8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을 했네요. 네, 그러면서 안 좋은 언급을 하는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증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열풍이 이해 안 된다. 미 유명 작가 한마디에 비트코인 교육 열전이 한번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네, 미국의 유명 모델이자 작가인 크리시 타이겐이 본인의 트위터에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있다면서 바로 비트코인과 틱톡이라고 합니다. 네, 틱톡은 이제 글로벌 동영상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인데요. 이에 대해 연구해볼 시도조차 귀찮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작성 즉시 8만여 개 좋아요가 달렸으면서 7천여 명이 리트윗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SNS 상에서는 때 아닌 비트코인 교육 열전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 안토니 판플리아노 모건 캐피탈 그 CEO가 비트코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트위터를 통해 공유를 했고, 네,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브래단 햄튼은 타이겐에게 5분 안에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이해해 주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암호화폐 기술 전문가이자 블록체인 옹호자 마이클 나이는 트위터에 비트코인 지갑을 개설하는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죠. 그러면서 비트코인 롱과 숏 포지션 자체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데이터 미쉬에 따르게 되면 비트맥스는 비트코인이 극도로 불안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모두 지난 6시간 동안 감소를 했는데, 현재 21,800개의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데에 비해서 숏 포지션은 5,600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흥미롭게도 숏 포지션에 비해 긴 포지션이 4배나 많은데, 이는 비트맥스의 대부분의 거래자들이 비트코인이 이러한 수준에서 회복되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제 하락할 만큼 하락했으니까 이제 상승하겠지라는 이런 기대 심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연 비트코인의 방향성, 네,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마진 거래량조차 줄어든 이 시기,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올라가게 될지, 아니면 계속 횡보를 하게 될지, 아니면 밑으로 꽂게 될지, 네, 아무도 모르죠. 네, 이 와중에 인도 변호사가 암호화폐 금지 법안 초안 내용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뉴스.in이 블록체인 전문 변호사 바룬 세티가 공유한 공용 도메인을 인용했는데, 네, 인도 암호화폐 사용 금지 법안 초안 내용 일부가 공개를 했습니다. 네, 해당 법안 초안 2파트에 따르면 인도에서 그 누구도 암호화폐를 채굴, 생성, 보유, 판매, 취급, 발행, 이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암호화폐 실험이나 연구를 하는 사람, 그리고 암호화폐 결제 수치가 수반되지 않은 블록체인에 있는 법안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네, 해당 법안은 단지 초안일 뿐이며 최종 법안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세무부와 경제부는 모든 형태의 암호화폐 판매, 구매, 발행을 즉시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지난 1월 부서간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금지 법안에 관한 심의 내용 등 관련 문건 공개는 거부한 바 있다고 하는데, 네, 인도 지금 전면 금지 정말로 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왔죠. 최근 인도 경찰들에게 암호화폐 범죄 대처 특별 교육도 시켰습니다. 간부들에게는 암호화폐 강의까지 설립을 해서 듣게를 했는데요. 네, 리브라에 대해서도 네, 우려의 목소리를 펼쳤습니다. 인도 정부가요. 네, 그러면서 네,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암호화폐 거래자들에게 징역 10년까지 검토까지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었죠. 네, 정말 인도가 암호화폐 시장을 전면 금지한다. 네, 암호화폐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네, 정말로 인도 측에서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 공식 발표 이러한 기사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와중에도 이제 존 메가피, 우리들의 이제 형님이죠. 존 메가피는 비트코인이 2020년 말 100만 달러까지 오른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 강세론자이자 세계적인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자 존 메가피가 최근 2020년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100만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에 나는 여전히 일관된 입장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비트코인은 이제 막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지난 한 주간의 변동성을 보고 지나치게 걱정하고 있다면서 지난 몇 주간이 아닌 지난 몇 달간의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률을 주시해라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과연 암호화폐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정말 존 메가피의 말처럼 100만 달러까지 2020년에 오르는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네, 제가 준비한 소식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날 대비 4% 하락을 하면서 1200만 원대를 간신히 유지를 하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6% 하락을 하면서 26만 원, 리플 XRP 같은 경우 1% 정도 하락을 하면서 366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가 각각 10%가 넘는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암호화폐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네, 내일 이제 미국의 CFTC 신임 위원장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친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이 유지될까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 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죠. CFTC가 7월 15일부터 새로운 위원장이 취임한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암호화폐 긍정파인 크리스토퍼 지안 카를로 전 위원장 스탠스를 이어갈지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새 CFTC 위원장이 임명된 히스타버트라고 합니다. 히스타버트는 이제 7월 15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타버트의 암호화폐 방침이 커뮤니티나 시장으로부터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타버트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지명으로 2017년 4월부터 재무부 국제 담당 차관 대행을 지냈던 인물인데요. 네, 업계로부터 주목받는 타버트의 암호화폐 스탠스에 대해 본인에 의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CFTC의 자세를 계승하는 형태인 것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CFTC는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계속해서 보여왔었죠. 또한 전 위원장 지안 카를로가 임기 만료에 따른 위원장 교체에 관해서 내 임기 기간 중 최우선 사항은 CFTC를 오늘날의 디지털 시장에 걸맞게 21세기의 규제 기관으로 변혁하는 것이라면서 후임으로 타버트가 승임됨으로써 그 변혁의 행보를 CFTC가 계속해 나가는 것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 라고 발언한 것도 스탠스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라고 합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봤는데 지금 새롭게 취임될 위원장 히스타버트는 정말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없는데요. 네, 그는 이제 전에 국제기구 금융안정위원회 즉 FSB 소속이었습니다. 네, FSB는 최근 암호화폐가 글로벌 경제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CFTC의 지금 친암호화폐적인 이런 입장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과연 이 소식 암호화폐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리플 XRP를 통한 블록체인 생태계 성장 전략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네, 리플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성장과 대중에게 분산 원장 기술을 홍보하기 위해 더 많은 수백만 달러 규모의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최근 뉴욕의 아마존 웹 서비스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리플의 투자 회사인 엑스스프링은 성장 전략 책임자는 회사의 전반적인 전략에 대해 밝혔는데 바네사 알렉산드라 페스트리토 책임자는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세 번째로 큰 XRP를 사용하여서 국경 간 지불을 늘리고 이것 외에도 블록체인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업계의 관점에서 볼 때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될 수 있는 여러 원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저희는 단지 그들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따라서 다양한 투자나 제휴를 원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인프라 계층을 검토하고 누가 상호 운영성에 대한 가치를 가진 사람인지 확인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 이제 아고릭과 데피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당연하게도 지불을 위한 XRP를 어떤 소비자 플랫폼 및 앱 서비스에 좋은 기회가 있는지, 어디에 사용될 수 있는지 다른 업체들을 함께 찾는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최근 5억 달러를 제품 및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을 구축하는데 투자를 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리플과 XRP에 관한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신한은행이 리플 XRP를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어떠한 내용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한카드가 세계 최초 블록체인 기반 신용결제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네, 15일 국내 미디어 머니에스에 따르게 되면 신한카드가 여신 가상화폐 생성 장치 및 여신 가상화폐 관리 장치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네, 블록체인상에서 이제 신용거래 프로세스를 구현한 것은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 해당 특허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 연합, 그리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출원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동안 블록체인 기술은 현금성 송금이나 개인 인증 등 제한적으로 활용을 했지만 이번 기술을 통해 신용 한도 발급부터 일시불, 할부 등 신용 결제 그리고 가맹점과의 정상까지 이어지는 신용거래 프로세스를 블록체인상에서 구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해당 특허는 신용거래 프로세스 외에도 카드 없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결제, 부가통신업 VAN이나
결제 대행업체 PG 없이 어플리케이션 간의 직접 결제가 가능한 앱-투-앱 결제 프로세스 등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네, 이게 왜 신한은행이 리플 XRP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느냐? 네, 시기를 2018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때 암호화폐를 계속해서 투자했던 분들, 특히 리플 XRP를 투자했던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리플과의 제휴를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리플 플랫폼 활용을 통해서 해외 송금 도입을 박차하겠다. 그 이후에 이제 감감무소식이었는데 이제 서 대표가 파트너사 간의 해외 송금 중간 과정을 정산할 때 매개체로 이제 가상 통화를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네, 매개체 브릿지죠. 브릿지 통화 리플 XRP 바로 떠오릅니다. 지금 신한은행과 리플이 계속해서 제휴를 맺고 신한은행 측이 계속해서 리플 그 솔루션을 통해서 리플렛을 통해서 해외 송금을 어떻게든 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떠오르는 기술이 리플의 멀티옵 기술이 떠오르지 않나요? 멀티옵 기술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은행은 그냥 원화를 가지고 있고 해외 송금 시 리플렛이 알아서 다 해주는 기능입니다. 네, 정말 리플이 수백 개의 파트너십을 지금 맺고 있죠. 네, 조그마한 소식도 깊게 살펴보면은 리플이 관여하고 있다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가 다르게 나오는 리플의 소식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지금 리플의 가격에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 속의 잠재 가치를 보시는 게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네, 인내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외신이 페이스북 리브라 매매 QR코드 기술 도입 예정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온라인 기술 전문 미디어 NFC 월드에 따르게 되면 최근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지갑 개발 자회사 칼리브라의 제품 총괄 부사장 케빈 웨일이 페이스북은 리브라 구매 및 판매 QR코드 기술을 활용할 것이라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그는 이는 사람들이 전통 법정 통화를 얻기 위해 리브라를 현금화할 때 돈 세탁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함이면서 이를 위해 편의점 및 거래소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암호화폐 데이터 업체 창업자가 리브라 달러에 대한 진정한 위협이라고 언급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메사리의 라이언 셀키스 창업자가 해당 미디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리브라는 달러에 대한 진정한 위협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그는 페이스북은 외화 바스켓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 설계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있어 이 같은 움직임은 일종의 위협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 미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개인 정보 유출을 이유로 페이스북에 50억 달러의 벌금 합의안을 승인을 했는데 2012년 구글에 부과한 2250달러의 벌금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라면서 미국 당국은 페이스북의 금융사업 확장에 더욱 회의적 시각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정말 지금 전 세계가 나서서 리브라 죽이기 이런 프로젝트를 도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죠. 특히 금융 선진 국가들이 주권 통화의 위협이 될까 지금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G7이 태스크포스를 설립하여서 어떻게든 리브라 프로젝트를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제 곧 있으면 발표될 공청회 발언에 이런 페이스북이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를 할지가 정말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각국 정부는 리브라가 이제 걱정과 우려가 아닌 공포로서 리브라 프로젝트를 대하는 듯한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지금 유일하게 국가 중에 러시아만이 리브라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리브라 프로젝트 정말로 공청회 때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정식 출시될 리브라 프로젝트 과연 살아남을 수는 있을까요? 정식 출시를 할 수는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U 플러스가 블록체인을 통해 휴대폰 보험 처리 절차 간소화를 했습니다. 네,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절차를 간소화한 휴대폰 보험금 간편 청구 앱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네,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휴대폰 분실 및 파손 시 이제 보험금을 제공해주는 휴대폰 분실 파손 보험 서비스는 처리 절차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이어왔었는데, 네, 이에 LGU 플러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서 실시간으로 LG전자, KB손해보험과 보험금 지급 과정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하네요. 네, 여기에는 이제 LG CNS의 모나체인이 활용됐다고 합니다. 네, 외신이 남미 지역의 비트코인 거래량 증가 추세가 여전히 뚜렷하다고 합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은 심화되고 있지만 베네수엘라,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등 국가 내 비트코인 거래량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 네, 남미 지역에 관한 이런 비트코인 열풍, 암호화폐 열풍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남미 지역에서 이제 암호화폐 대출도 시작을 했고 암호화폐 실생활 사용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브라질의 경우에는 슈퍼마켓에서 암호화폐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고 전자상거래에서도 가능하게 되는데요. 네, 콜롬비아에서는 이제 남미에서 비트코인 ATM기가 가장 많은데 이 콜롬비아 자국 내에 베네수엘라인들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자국 화폐의 가치가 낮아진 이런 국가들에서 암호화폐의 실사용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국가로부터 이런 이제 초하이플레이션, 하이 인플레이션, 네, 이런 국가들로부터 암호화폐가 점점점 유스 케이스가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나타냈으면 좋겠네요. 네, 바이낸스 체인 메인넷 갈릴레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신규 기능 및 향상된 기능은 아래와 같다고 하는데, 매칭 엔진이 개선이 되었고 신용에 문제가 있거나 장기간 거래량이 기준에 미달하는 토큰에 대한 상장 폐지를 투표한다고 합니다. 네, 바이낸스 체인 내 토큰 자산의 락업 그리고 동기화 및 최적화 기능 향상이 있게 되는데요. 네, 특히 두 번째, 신용에 문제가 있거나 장기간 거래량이 기준에 미달하는 토큰에 대한 상장 폐지 투표.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전 세계 1위 거래소가 지금 바이낸스죠. 네, 이곳에서 이제 상장 폐지가 된다면 그 밑에 있는 다른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공식인데요. 네, 이에 따라서 정말 살아남을 코인들만 살아남는 이러한 건강한 암호화폐 생태계를 만드는 이런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IBM의 블록체인 특허 수가 1년 사이 300%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IBM이 획득한 블록체인 관련 특허 수가 108개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00%나 증가한 수준이라고 하네요. 네, IBM은 뭐 이런 기사는 전혀 새로운 기사가 아닙니다. 네, IBM이 지난 2014년부터 블록체인 사업에 발을 들였는데, 금융, 유통, 의료,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이미 계속해서 600개 이상의 크고 작은 프로젝트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2016년에 IBM을 포함한 리눅스 재단 소속 17개 기관이 모여서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론칭을 했는데, 전 세계의 비즈니스의 실질적 블록체인 도입, 사용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죠. 네, 정말 암호화폐 시장과 블록체인 시장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게 눈에 훤히 보이는 것 같네요.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16으로 극단적 공포로 급락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안타까운 포인트인데요. 네, 전날보다 45포인트 내린 16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로 급락을 했습니다. 네, 이 지수는 투자 심리가 대폭 악화됐음을 나타내고 있죠. 정말 암호화폐 시장 절망적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이런 포인트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본 역대급 포인트는 10포인트입니다. 정말 낮은 포인트인데 아직까지는 한 자릿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정말 한 자릿수를 보는 그날이 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